안녕하세요. 더 친절한 코틀린 앱 프로그래밍 책의 둘째 마당 6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까지, 둘째마다 5장까지 해서 코틀린의 어떤 내용, 코틀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함께 앱 화면의 기초적인 내용들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코틀린의 기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 앱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씩 더 나가게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만드는 거는 셋째 마당에서 만들겠지만 이제 코틀린의 기초는 알았으니까 그걸 좀 더 앱을 만드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렇게 좀 나가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화면 전환과 다양한 레이아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앱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기반이라고 했죠. 윈도우 즉 화면 기반으로 앱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알아야 그 화면에다 기능을 막 붙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일단 화면을 위한 화면 구성이 있죠. 화면 즉 레이아웃, 화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이렇게 구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능은 main.activity.kt라고 하는 파일에서 기능을 구성을 했었죠. 근데 화면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 화면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게 실제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이아웃 파일, 즉 XML 파일을 만들고 나서 그걸 우리 눈에 볼 때까지의 과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코드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 화면, 즉 하나의 첫 번째 화면은 이 프로젝트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화면 하나로 구성되는 앱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새로운 화면들이 계속 추가가 되겠죠. 실제 앱을 보면 화면 자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으면 좀 더 앱이 무거워지긴 하니까 뭐 일반 그 PC의 프로그램처럼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앱의 화면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면을 추가하는 방법 어떻게 추가하냐라고 하는 걸 볼 거고요. 그다음에 화면 간에 뭔가 이동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같이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인텐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인텐트에 대한 내용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라고 하는 게 보였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면 이 화면이 밑에 깔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화면이 갑자기 이제 다른 화면 때문에 안 보이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순간에는 이 앱이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과정에 그러니까 필요한 단계에 코드를 추가할 수 있게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라이프 사이클 수명주기 또는 생명주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에서 최상위 레이아웃을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즉 제약 레이아웃 말고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상대 레이아웃 즉 렐러티브 레이아웃 같은 것 또는 프레임 레이아웃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야 레이아웃을 좀 더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렇게 6가지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화면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작 화면에서 Create New Project라고 하는 거 누르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의 첫 화면의 유형은 Empty Activity 즉 비어있는 화면 그대로 두고요. Next 누르고 자, 프로젝트의 이름 입력합니다. 자, 여기 name에다가 my inflator라고 입력합니다. 자, m하고 i가 대문자죠. 그 다음에 inflator er로 우리가 썼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이름의 my자는 삭제를 해봅니다. 그러면 inflator 이렇게 되겠죠. 자, finish를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화면 레이아웃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화면이라고 하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액티비티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화면은 화면이 눈에 보이는 모양, 즉 화면 레이아웃을 activity main.xml에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화면의 기능을 main.activity.kt라고 하는 소스 파일에 만들어서 이걸 쌍으로 한 쌍으로 연결한다 그랬죠.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화면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XML 파일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메인 화면 자, 메인 화면이라고 하면 첫 화면을 우리가 일단 메인 화면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름이 메인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 메인 화면 안에다가 그 XML의 내용만 딱 갖다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화면의 부분 화면, 자,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일단 부분 화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XML 파일만 만들어서 갖다 보여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게 XML 파일, 즉 화면 레이아웃만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지금 전체 화면, 즉 액티비티처럼 XML 파일 하나와 소스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두 개를 한 쌍으로 연결한 다음에 부분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먼저 XML 파일, 즉 화면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RES라고 하는 폴더 밑에 보면 왼쪽에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이 안에다가 우리가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activity main.xml 파일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레이아웃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로 가보면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이 있죠. 자, 이거 클릭을 하고요. 자, 파일 name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 part 1.xml 이렇게 한번 입력해 봅니다. 자, 부분적으로 보이는 부분 화면을 위한 화면 레이아웃 파일. 그래서 part 1.xml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OK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XML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part 1.xml 파일이고요. 자, 확대를 해보면 그냥 비어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 화면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 메인 화면 안에 일부분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 화면을 위한 activity main.xml과 구분될 수 있게 배경색을 한번 넣어볼 겁니다. 그리고 글자도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하나 끌어다가 놓고요. 자, 위쪽에 연결점을 연결을 해서 자, 그리고 끌어다 놔서 대충 요 정도 위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자를 자, 텍스트 속성으로 가서 자, 부분 화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로 한번 가봅니다. 텍스트 사이즈로 가서 글자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50sp 글자 크기를 좀 크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색상도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거 바꾸는 건 뭐 지금은 아주 간단한 일이 되겠죠. 자, 주황색 계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고요.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최상위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고 이거의 백그라운드 즉 배경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오른쪽의 속성 중에서 백그라운드라고 된 거, 자, 이거 스포이드 같은 거 눌러서 자, 배경색을 자, 파란색 계열 자, 조금 연하게 갈까요? 뭐 진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자, 이 계열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요 디자인 화면, 요 전체를 이제 디자인 화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디자인 화면에서는 전체 화면처럼 보여요. 근데 얘가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부분 화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상위 레이아웃, 요 화면 만든 거의 최상위 레이아웃이 매치 페런트로 돼 있으니까 화면 전체를 채운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만 하는 거죠. 자, 이제 액티비티 main.xml로 갑니다. 그리고 자, 이 화면에는 기존에 있던 자, 텍스트 뷰 선택해서 삭제하고요. 자, 버튼 하나를 위쪽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 위쪽에 연결하고 끌어당겨서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요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요 XML의 내용을 갖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 그게 될까요? 네. 그게 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한번 해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버튼을 선택하고요. 아이디가 그냥 비소문자 버튼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버튼의 글자를 한번 바꿔봅니다. 텍스트로 가서 자, 보여주기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자, 레이아웃에 가서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 놓습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중에서 가장 간단한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그 안에 여러 개의 자식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담고 있게 되고 그 자식은 뷰가 되겠죠. 뷰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위젯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아웃을 합쳐서 전부 다 뷰라고 부릅니다. 각각을. 근데 그런 것들을 얘가 담아 놓을 수가 있는데 그 담아 놓는 뷰가 무조건 하나예요. 프레임 레이아웃은. 하나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가 보이는데 다른 걸 또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추가한 것만 위에 보이고 밑에 깔려 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심플한 거죠. 그냥 뭐 앞쪽에 제일 나중에 추가한 거 하나만 보여주겠다.
단순한 형태가 되고요. 프레임 레이아웃을 여기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위쪽 연결점을 버튼의 아래쪽 연결점하고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되고요. 자, 아래쪽의 연결점, 좌우 연결점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했을 때 프레임 레이아웃의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보면 이렇게 고정돼 버려요, 크기가. 그러면 이게 단말기의 화면 크기, 실제 단말기 또는 에뮬레이터의 화면 크기에 따라서 이 모양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 값을 좀 바꿔볼 겁니다. 조금 이따 이어서 할게요.